그래서 11번째 노트입니다. 11번째 노트는 우선순위 큐예요. 물론 우선순위 큐는 선형 리스트를 이용해서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도 제공할 수 있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 큐를 그러면 뭘 이용해서 만들 수 있냐면은 요 전에 설명드렸던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제공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에 있을까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에 있냐? 루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최대값. 왼쪽으로 쭉 가요. 그러면 최소값이 돼요. 그럼 항상 로그 n의 최대값, 로그 n의 최소값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어떤 노드의 주소만 유지해요? 루트에 대한 주소만 유지하죠. 그러면 우선순위 큐를 이진 검색,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만들면은 내가 민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 최소값을 늘 주는 그런 우선순위 큐를 만든다 그러면은 뭘 또 추가적으로 유지하면 돼요? 가장 작은 값을 가리키는 그 노드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로그 n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최소값을 달라 그러면은 항상 O1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출도 리무브도 바로 거기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리무브 하면서 그 최소값을 가리키는 그 포인터를 갱신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큐를 만들면 삽입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추가한다. 로그 n에 되겠죠. 로그 n에. 그리고 추출도 로그 n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픽은 O1에 되는 거죠. 근데 O1에 픽이 되려 그러면은 뭘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민이나 맥스에 대한 내가 우선순위 큐를 큰 값을 기준으로 할지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맥스 노드나 민 노드에 대한 주소를 추가적으로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훌륭하죠. 훌륭하죠. 왜냐하면 정렬 리스트에서는 문제가 이제 추출을 O1에 할 수 있는데 삽입이 ON이에요. ON. 그래서 다 로그 n 기준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 Q라는 걸 이용해서 이진 검색을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Q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선순위 큐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진 힙이라는 거예요. 힙이라는 그래서 그냥 힙이라고도 하고 바이너리 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을 크게 스택과 힙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 힙은 이제 이진 트리 형태인데 이 이진 트리 형태를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균형 이진 검색 트리처럼 노드들을 연결해서 트리를 구성하지가 않고 이제 배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선순위 큐는 요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추가 그리고 extract. 근데 extract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빼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빼지 않고 거기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택에서도 푸시 팝, 픽 이런 거 세 가지 하듯이 우선순위 큐에서도 핵심 연산은 그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remove나 change priority라는 걸 제공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저 remove와 change priority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우선순위가 단순하다. 단순하면은 그 여러 개의 P4Q를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4Q는 그 삽입된 순서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큐로 볼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서비스 받아요?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 큐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상중하, 뭐 손님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 중간 뭐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선착순으로 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이 우선순위 큐를 쓰는 게 아니라 P4Q 3개 만들고 이제 VIP 큐, 뭐 중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대로 그 큐에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돼요. VIP 큐에 없으면 그 다음 큐에서 하나씩 서비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큐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진 이쪽으로 가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료 구조로도 이제 처리가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단순한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기존 방법을 썼을 때는 이 원래 제공돼야 되는 add, extract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O1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O1이 아니라 OM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동적 데이터일 경우에만 이제 이 챕터에서 배우는 우선순위 큐를 쓰면 돼요. 만약 데이터가 동적 데이터가 아니야.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얘를 그냥 선형 리스트에 넣어서 소팅해가지고 그냥 앞에서부터 아니면 뒤에서부터 쓰시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 큐를 쓴다는 거는 처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데이터인 경우에만 이 챕터에서 설명드리는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정적 데이터다, 안 변해, 한번 모아지면 그걸로 끝이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높은 애들부터 차례대로 서비스해야 돼. 그러면 굳이 Q에다 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Q에다 안 넣고 그걸 std 벡터 같은 어떤 선형 자료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걸 정렬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처리하면은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걸 보여준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응용해서 생각하는 거는 뭐 그 동적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들이 우리가 계속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되면 거기 있던 애보다 방금 들어온 애가 먼저 서비스 돼야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쓰더라도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가 더 많냐? add가 많냐? add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냐? extract가 많이 일어나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는 또 요거 갖고 선택하면 선택하는 기준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도 어떤 연산이 더 자주 발생하냐? 그거를 또 좀 보고 그 연산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add가 많으면 add가 싼 연산, 뭐 extract가 많으면 이제 extract가 싼 연산들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도 우선순위 큐를 만들 수가 있고, 충분히 효율적인 우선순위 큐예요. 우선순위 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비고는 똑같아요. 이진입을 써도 비고는 똑같은데 이제 얘보다는 더 효율적인 거예요. 왜 효율적인지는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이진힙은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진 트리예요. 똑같은 트리인데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좌우로 왼쪽에 올 수 있는 애들,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제한적이에요.
이 값보다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커야 되겠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 값보다는 작아야 돼. 그게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근데 이진 힙은 조건이 뭐냐면은 맥스 힙이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어디에 와야 돼? 맨 꼭대기에 와야 되고 밑에 애들은 얘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뭔가 제한이 없고 위아래에 대한 제한만 있어요. 위아래에 대한 제한만 있는 그런 구조가 이진 힙이에요. 그리고 이진 힙은 또, 또 하나의 장점은 중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큐를 이진 검색 트리로 만들었을 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은 똑같은 기준의 어떤 검색값, 그 우선순위 갖고 있는 애도 있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또 이진 검색 트리로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진 검색 트리는 그 검색되는 키들이 다 유니크하다라는 전제이고 중복된 애를 집어넣으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 측면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얘는 중복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중복된 애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애가 먼저 처리될지는 그거는 뭔가 규칙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뭔가 어떻게 얘가 변경됨에 따라서 매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경우에는 걔네들 간의 순서는 뭔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힙을 이진 힙에서 이제 어떤 삽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항상 단말로 삽입이 돼요. 단말로 삽입이 됩니다. 그거는 뭐 이진 검색 트리하고도 비슷하죠. 단말로 삽입이 돼야 돼요. 근데 단말로 삽입이 되면 이 순간에는 힙 특성이 깨지죠. 원래는 이게 맥스 힙이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가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가 아래에 있는 데이터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2가 들어왔는데 얘는 7보다는 큰 애죠. 그래서 단말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 32를 위로 계속 올려야 돼요. 올리면서 부모와 나의 값을 바꾸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rev up, bubble up, shift up 뭐 이런 용어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32와 7을 비교했더니 32가 더 커. 그럼 위로 올리는 거예요. rev up 하고 다시 또 32와 뭘 비교해요? 29랑 부모와 또 비교를 합니다. 더 크네. 그러면 또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겠고 32와 42랑 비교하는데 42가 더 커. 그러면 rev up은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이 되겠죠. 다시 힙 특성이. 그래서 삽입은 단말로 추가하고 rev up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tract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42를 빼고 싶은 거예요. extract는. 루트에 있는 값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에 있는 값을 빼낼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 루트와 단말에 있는 애를 바꿔치기 해요. 단말에 어떤 애로 바꿔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꿔친 다음에 얘를 버려요. 그렇게 되면 또 현재로서는 힙 특성이 만족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단말로 올라갔던 애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거를 rehip down, 뭐 shift down, 뭐 이런 bubble down,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내려가야 되는데 요 내려갈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요. 아까 올라갈 때는 바로 뭐하고만 비교해요? 부모하고만 비교하죠. 근데 얘는 이진 트리니까 내려갈 때는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두 개를 비교해요. 자식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자식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애가 있겠죠. 그럼 더 큰 애와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29와 12를 비교하게 되겠고 그러면 자기가 작으니까 이제 12와 29가 올라가고 12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12는 또다시 뭐랑 비교해? 14와 7을 비교해서 14가 더 크죠?
그럼 14와 비교해서 내려가는 거고, 얘는 밑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했는데 얘가 더 커.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ip down, rip up, rip down. 그래서 삽입은 단말에 해서 rip up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삭제는 단말과 부모를 바꿔치기 한다. 그러니까 루트와 단말을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제 그 바꿔치기 한 부모는 버리면 되는 거고, 그 이제 내려보낼 때 이제 양쪽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rip down은 약간 더 비용이 rip up보다는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힙을 잘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루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요거를 빨리빨리 계산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 나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힙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힙은 왼쪽 오른쪽에 대한 제한이 없고 위아래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면 완전 이진 트리로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요 그림에서는 이게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었죠. 그냥 이진 트리였어요. 힙 특성만 만족하는. 근데 실제로는 봤더니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이 최대값이 뭐냐에 따라서 원래는 가장 큰 값인데 얘보다 이제 이지 검색 트리면 이쪽에는 없겠죠. 이쪽에는 또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애만 뒤에 있으면 되고, 또 작은 애들 이렇게만 있어야 되니까 얘를 항상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완전 이진 트리라는 거는 여기까지 마지막 레벨 전까지는 완벽한 이진 트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나머지 노드들은 왼쪽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요 형태로 항상 우리가 트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노드들을 동적으로 만들어서 이 노드들을 연결해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에다 만드냐면은 이 배열에다가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에다 유지하면 얘가 0, 1, 2, 3, 4, 5, 6, 7, 8이 돼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애는 항상 뭐가 돼? 단말이 돼요. 맨 위에 있는 0번째 색인에 있는 애는 항상 뭐가 돼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최대값 맥스 힙이면 여기가 제일 크고 작아지는 거고요. 이게 민 힙이면 여기가 제일 작은 값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항상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이 노드의 부모 색인을 계산할 수가 있고 자식 색인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색인은 인덱스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면 되시고요. 자식은 인덱스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돼요. 요거 인덱스 곱하기 2 플러스 1은 왼쪽 자식이에요. 그럼 오른쪽 자식이 필요하다? 왼쪽 먼저 계산할 테니까 왼쪽에다가 플러스 1 하면 오른쪽 자식이 있는 색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이진 검색 트리로 우리가 항상 이제 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진 힙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진 검색 트리와 달리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충분히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삽입은 어떻게 하냐? 요 앞에다 맨 뒤에다 추가하면 돼요. 푸시백 하듯이. 우리가 배열에서 동적 배열 리스트에서는 푸시백 하면 어디다 넣어요? 맨 뒤에다 넣죠. 그러니까 이진입에서도 맨 뒤에 넣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rip up 하면 돼요. 그리고 삭제는
단말과 교체하는데 뭐와 교체하면 돼요? 얘와 얘를 교체를 맞바꾸고 그 3을 read 다운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진 힙은 이렇게 되는 거고. 완전 이진 트리로 우리가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최적인 거예요. 높이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이진 검색 트리, 뭐 ABL 트리, 레드 블랙 트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은 얘와 비교하면은 훨씬 더 높이가 큰 거예요. 물론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얘는 항상 높이가 이거보다는 줄 수가 없어요. 이 노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진 트리에서의 최적이에요. 왜? 꽉 채우고 그 다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높이가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ABL 트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죠. 그리고 레드 블랙 트리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로그에는 비례하겠지만 이제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중복을 허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 높이도 최적이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죠. 뉴 딜리트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배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캐싱하는 효과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포인터로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배열 자체에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면은 캐싱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 단점은 뭐냐면은 얘는 동적 배열을 쓰는 거예요. 배열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확보했는데 추가하려니까 못 추가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2배로 늘리고 1.5배로 늘려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행 리스트 했던 것처럼. 그런 이 우선순위 큐도 내부적으로 뭘 쓰는 기법이에요? 동적 배열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동적 배열 기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유리해요?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죠. 알아서 내부적으로 데이터 추가에 따라서 2배씩 늘리게 그런 거에 의존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는 한 N개를 저장할 거야 라는 거 예측되면은 처음에 생성할 때 얼마만큼 그 N개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내가 삽입하면서 어떤 늘려가는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고, 그게 안 일어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입니다. 빼먹은 게 있나? 초기 용량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이제 해보면은 인서트를 해보면 요 15를 넣는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 트리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맨 끝에 들어가는 거죠. 공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었으면 이제 increase capacity를 써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의 얘를 reap 해야 되잖아요. 그럼 15의 부모를 계산합니다. 그럼 4가 나와. 그러니까 4 위치가 4라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그럼 15가 더 6을 바꿔요. 그 다음에 또다시 요 4를 이용해서 부모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1이 나와요. 색인이. 그러면 15와 11을 비교해요. 그럼 15가 크니까 또 수업을 해요. 그러면 15가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저기서 패런트 계산하면 이제 꼭대기니까 꼭대기가 비교했는데 16이 더 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구현하기 어렵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드가 되겠고요. 이제 그 C++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 요 수업하는 게 편하죠. 파이 편한데 이제 자바는 요 수업 함수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C++나 저 자바, 파이썬은 얘 안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부모가 나보다 작다. 그럼 나는 올라가고. 이건 지금 코드의 기준은 뭐예요? 맥스입이 기준이 되겠죠. 맥스입.
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reap down은 이제 얘를 16을 이제 제거해서 반환해 주면 되겠고요. 그 16이랑 3을 교체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수업을 꼭 안 해도 돼요. 수업을 안 하고 뭐만 올려면 돼요. 16에다 3을 덮어 쓰면 돼요. 그리고 크기를 하나 줄입니다. 왜냐하면 16을 여기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갖다 놓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3을 갖다 놓고 16이랑 바꿨는데 이거 안 갖다 놔도 되고 뭐만 하면 되냐면 원래는 num items가 9개였는데 마이너스 하나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있다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reap down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left와 right를 계산합니다. 보통 right는 플러스 1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2, 14가 나오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더 커? 14가 더 크죠. 그럼 14랑 3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3이 작으니까 14와 3을 이제 맞바꾸게 되겠고요. 다시 그거 기준으로 left와 right를 계산. 17이니까 11이 더 크니까 이제 그 11과 3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left를 계산해 봤더니 left가 초과가 됐어. 지금의 개수는 7까지만 유효한데 1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그리고 11이 유효한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주의할 점은 left는 유효하지만 right는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얘의 left는 있죠. 근데 얘의 right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right를 접근하시면 안 되고 left만 가지고 이제 그 reap down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reap down 할 때는 양쪽이 필요하지만 양쪽이 다 있는 거는 아니다. 항상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현한 방식은 이렇게 left와 right를 구한 다음에 left가 num items보다 크면 이거는 왼쪽도 오른쪽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x child를 left일 거라고 우선 가정해 놓고 그 다음에 right index가 있으면 그러니까 num item이 작으면 이제 right 자식도 있는 거죠. 그러면 left와 right를 비교합니다. 근데 right가 더 커. 그러면 max index를 left에서 right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max와 이제 그 내려보낼 애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수업이 필요하면 수업하고 다시 이제 인덱스를 맥스 차일드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코드와 괜히 갔다. 요 코드 보면 얘가 더 단순하고 얘가 더 효율적인 건 알 수 있겠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진 힙하고 균형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큐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진입이 더 좋다. 얘는 뭐 이렇게 조정하고 막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빅 O는 똑같더라도 그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하고 캐싱에 유리하고 하지만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최초에 우리가 이제 그 공간 그 priority queue를 생성할 때 이진입을 생성할 때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트리의 높이는 얘는 이거보다는 더 최적일 수가 없어요. 트리의 높이는 얘는 이제 로그 n에 비례하겠죠. q 생성 비용은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데이터 검색은 검색은 제공 안 해요. 근데 얘는 검색을 제공하고 프리비어스 넥스트 같은 걸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얘는 없어. 얘는 뭔가 검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만 해야 돼? 뭔가 필요하면은 선형 검색밖에는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기준으로 되어 있진 않아.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가면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추출 비용은 로그 n, 삽입 비용도 로그 n 똑같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비용은 보통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내가 6이라는 애를 삭제하고 싶어. 그럼 먼저 뭘 해야 돼? 6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죠. 6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은 현재에서는 뭐밖에 안 돼? 선형 검색밖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형 검색에서 얘를 찾았어. 얘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과 여기서는 2죠. 2와 6을 바꾼 다음에 또 리힙 다운을 하면 돼요. 삭제를. 그러니까 remove 연산을 내가 만든다 그러면은 뒤에 앞에 갔나? 여기인가? remove를 한다. 그러면은 찾아야 돼요. 이 찾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비용이 드는 거죠. 선형 검색. 특별한 조치를 안 해놨으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써서 효과적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이진 검색처럼. 그렇지만 선형 검색을 하고 나서 삭제하는 거는 이제 맨 끝에 있는 애랑 교체해가지고 내리면 돼요. 만약에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remove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change priority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6이었는데 얘를 뭐 12로 바꾸고 싶다. 우선순위 기준을. 그러면 얘를 바꾸면 요 위치에서 이 우선순위 원래 기준이 낮아졌으면 reap down 하면 되겠고 원래 값보다 커졌으면 reap up 하면 돼요. 근데 이제 change priority나 remove 둘 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먼저 그 데이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비용이 뭔가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선형 검색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혹시 요 이젠 힙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제 C++, 자바, 파이썬의 우선순위 큐를 그 라이브러리로 좀 소개를 할 건데 보통의 이제 우선순위 큐는 이제 비교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데이터를 넣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선순위 큐를 만들 때 그 확보하는 용량의 크기를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뭘 줘야 되냐? 비교하는 기준을 줘야 돼요. 그 비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미닙이 될 수도 있고 맥스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은 그런 비교 기준을 람다 표현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객체를 우선순위 큐에 저장하겠다. 그럼 보통 거기다가 컴페어투를 만들어 놨으면 그 컴페어투를 이용해 가지고 미니 형태로 만들어 줘요. 근데 내가 반대 리버스 오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컴페어투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학생을 저장하는데 학생의 나이 순으로 뭔가 우선순위 큐를 만들겠다. 그럼 우선순위 큐를 만들면서 그 우선순위 큐에서 사용할 비교 함수를 따로 줘야 됩니다. 람다 표현식으로 주던 뭐 객체를 뭐 생성해 가지고 주던 그 함수를 줘야 돼요. C++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 큐를 여러분들이 자유제조로 쓰려 그러면 내가 그 우선순위 큐에 저장될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내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생성할 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큐도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쓰려 그러면은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좀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우선순위 큐를 생성할 때 기준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사용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